집합의 연산 개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합집합과 교집합입니다. 합집합은요, 두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전체를 합집합이라고 해요. 이거 보면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원소들 전체로 이루어진 집합. 이미지적으로 보면은 이런 상태입니다. A, B 합쳐서 합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기호로는요, 자, 이런 기호로 했어요. 이렇게 A 합집합 B 이렇게 되고요. 뜻은 자, X가 A의 원소거나 또는 B의 원소. 그러니까 여기 A나 B에 속하는 원소들, 자, 이런 것들이 합집합이 되는 겁니다. 교집합은요, 그림에서 보면 공통인 부분이에요. A 집합, B 집합에 둘 다 만족하는 공통인 부분. 이를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원소들 전체로 이루어진 집합. 교집합은 이런 기호를 씁니다. A와 B의 교집합이라는 뜻이고요. X가 A 원소, 자 그리고 B가 X의 원소. 여기서는 이제 2가 교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로서는요. 두 집합 A, B에서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즉 A, B가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 이럴 때 A, B를 이제 서로소라고 합니다. 자, 즉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A와 B는 서로소라고 합니다. 자, 집합의 수와 서로소의 차이. 자, 집합에서는 두 집합이 공통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서로소라고 하고요. 서로소는 용어를 집합에도 쓰고 이제 수에서도 쓰죠. 자, 두 집합이 서로소라고 하지만 자, 수에서는 공약수가 1뿐인 두 자연수를 서로소라고 합니다. 근데 공약수는 1은 무조건 있거든요. 그래서 1 이외에 다른 건 없기 때문에 그만큼 겹치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숫자에서는 그때 서로소라고 하고 집합도 겹치는 게 없을 때를 서로소, 즉 두 개가 뭔가 겹치는 게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없는 거, 숫자도 겹치는 게 1은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죠. 꼭 있기 때문에 1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없는 상태. 서로소라고 합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와 B는 각각 합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고요. 두 집합 A, B에 대하여 교집합은 A의 부분집합인 동시에 B의 부분집합. 이거는 A에도 부분집합이 되고 B에도 부분집합이 됩니다. 서로소와 같은 표현. 이 서로소와 같은 표현을 보면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러면 이게 서로소인데요. 얘와 같은 게 A 차집합 B가 A이다. 차집합은요, A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요. B 집합이 이렇게 있고, 자, A는 만족하지만 B는 만족하지 않는 거. 이 부분을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이거 A 빼기 B. A 차집합인데 그냥 저 빼기라고 읽고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차집합입니다. 그래서 A 차집합 B가 자, 이 부분이네요. 자, 이 부분이 만약에 근데 A와 같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B를 뭔가를 빼줬는데 빼진 부분이 없는 거죠. 여기에서 B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우기 이렇게 지웁니다. A에서 B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우는데 이게 차집합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나왔다는 거는 지워진 부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A와 B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가 돼야지만이 이 관계를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서로소와 같은 표현이 됩니다. 반대로 뭐 B 차집합 A가 B다. 이것도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0개다. 교집합이 없다는 거죠. 이것도 서로소가 되겠습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공통인 원소가 없으므로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서로소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서로소가 된다. 예제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두 집합 A, B에 대하여 합집합을 구하시오. 합집합은요. 자, 1도 있고 여기 4도 있고 자, 6도 있네요. 똑같네요. 집합이. 합집합도 그냥 이렇게 됩니다. 자, 2번. B는 15의 양의 약수. 이거 써보면 1, 3, 5, 15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합집합을 해보면 자, 1이 있고요. 2도 있고 3도 있고 5도 있네요. 그 다음에 10,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바 X는 무리수, X바 X는 유리수, 합집합, 유리수, 무리수 합치면은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X바 X는 실수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집합 A, B에 대하여 교집합을 구하시오. 공통으로 있는 거 2는 없고요. 이거 3은 공통으로 있죠. 4는 없고 5가 공통으로 보이네요. 나머지 없고 그래서 3과 5가 교집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8이 배수예요.
8이 배수고 요거는 16의 배수. 그럼 16 공통으로 있고요. 32도 공통으로 있고. 결국 이 집합 B가 되겠네요. 교집합 해주면 B 이렇게 됩니다. 교집합은 그냥 B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A는 22i 6의 양의 배수. 22i 6의 양의 배수 찾아보면 6, 12, 18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x by x는 18의 양의 약수. 자, 1, 2, 3, 자, 3, 그 다음에 6, 9, 18 이렇게 있습니다. 교집합은 공통으로 있는 거 6이 공통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12는 없고 18은 보이네요. 그래서 6과 18이 교집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2, 4, 6, 8, 교집합이 4, 합집합이 걸 때 집합 B를 구하라. 자, 문제 풀 때는요, 집합 문제 풀 때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풀면은 좀 한눈에 보기가 쉽습니다. 자, A 교집합, 이 교집합 부분이 보이면은 이거 먼저 쓰는 게 좋아요. A 교집합 B가 4, 여기 원소가 4 하나 있고요. A가 2, 4, 6, 8인데 요 4는 여기 있죠? 나머지 2, 6, 8이 자,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합집합이 이거니까 나머지 부분은 여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1. 자, 1은 여기 없으니까 1. 그다음에 2는 여기 있고 4도 있고 5가 자, 여기 안 보이네요. 5는 이쪽에 있어야 되고. 자, 6 여기 있고 8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집합, B집합 이런 상태가 됩니다. 집합 B는 1, 4, 5. 답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두 집합 A, B가 서로소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서로소는 공통된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두 집합이 떨어져 있어야 돼요. A 집합 보면 1, 2, 3, 4, B는 공집합.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서로소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14의 양의 약수. 자, 14의 양의 약수하고 요거하고 공통된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벌써 지금 1, 2, 7, 14 이거 다 이거하고 똑같네요. 그쵸? 이거 A, B 같은 집합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 이렇게 되고요. B는 x제곱이 4보다 큽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범위에 있는 것들을 제곱해주면 여기 4보다 x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은 게 나와요. 여기는 x제곱이 4보다 큰 거니까 이 둘 다 만족하는 x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인 게 존재하지 않는다. 즉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이건 서로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집합 A 연산 법칙, 세 집합 A, B, C에 대하여 교환 법칙은요. 자, A 합집합 B, B 합집합 A 이렇게 좌우를 바꾼 겁니다. 그래도 성립합니다. 합집합은 교환 법칙 성립하고요. 교집합도 교환 법칙 성립합니다. 자, 결합 법칙은요. 계산 순서를 바꾼 거. A 합집합 B 한 다음에 C 합집합 하는 거하고 B, C를 먼저 합집합 한 다음에 A와 합집합 하는 것도 같습니다. 이것도 교집합도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결합 법칙 성립이 됩니다. 분배 법칙은요. A 교집합에 가로 열고 이렇게 B 합집합 C가 있을 때 자, 여기 A가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분배가 돼서 A 교집합 B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A 교집합 C 분배됐죠? 그리고 가운데는 요 BC에 있는 요거 따라갑니다. 이렇게 합집합. 그리고 A 합집합에 자, B 교 C 이렇게 있을 때도 A 합 B와 A 합 C가 있고 가운데는 교집합으로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이제 교환, 결합, 분배 법칙 이렇게 되고요. 자, 예제 보면 세 집합 ABC에 대하여 A교 B가 3, 4, 5, 6이고 C는 X는 3K인데 K는 0, 1, 2, 3 원소 나열법으로 써볼게요. 0 집어넣으면 X값 0 1 대입하면 3 2는 6, 3은 9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A교, B교, C 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근데 A교 B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A교 B를 먼저 한 다음에 교집합 C 이렇게 바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이 C하고 교집합을 구하면 돼요. 교집합을 보면 공통인 게 여기 3이 공통으로 보이고요. 4는 없고 5도 없고 6은 여기 있네요. 교집합은 3과 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세 집합 A, B, C에 대하여 얘를 구하시오.
자, 이거를요, 뭐 따로따로 해도 되는데, 요거 이렇게 분배 법칙이 있다 그랬죠? 자, 요건데, 요거를 거꾸로,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모양을. 여기 보면 A 합 B, 그 다음에 A 합 C 이렇게 있죠. A 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A 합에, 여기는 B, 이쪽은 C고, 가운데가 교집합이니까 교집합. 자,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해보면, B교시, 이거 두 개 교집합해주면 3이 공통으로 보이고요. 5도 공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합이 3과 5 이렇게 돼요. 자, 이거하고 이제 A하고 합집합을 해주면 됩니다. A 이거하고 합집합. 합집하면 1, 3, 4, 5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집합과 차집합입니다. 전체 집합. 어떤 집합에 대하여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의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 이와 같이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요. 전체를 나타내는 것을 전체 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집합은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U의 원소 중에서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 전체로 이루어진 집합. 그림에서 보면 전체 집합이 있고 A 집합이 있습니다.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는 집합을 A의 여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보면 A의 C자 모양 이렇게 씁니다. A의 여집합하고 뜻은 X는 전체 집합에는 속해요. 원소인데 A 원소는 아닌 거. 이거를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예제에서 보면 그림에서 보면 이 3이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차집합은요. 전체 집합 이후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들 전체로 이루어진 집합. 자, 이건 아까 좀 했죠. 그래서 A 차집합 B 그러면 A 속하는데 B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지우개로 지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A에서 A를 색칠한 상태에서 B에 해당하는 거는 지우개로 지워버려요. 지워버리면 남는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이게 A 차집합 B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A의 원소 그리고 B에는 원소가 아닌 것 이거를 A 차집합 B 1, 3이 되고요. 이 B 차집합 A 마찬가지로 여기서 6이 됩니다. 6. 전체 집합 이후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의 여집합입니다. 여기서 A의 여집합 요게 아닌 것들이에요. 여기서 요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게 이렇게 되고요. B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요것들을 제외하고 남는 것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A 차집합 B 이건 A에서 A에서 이거 B에 해당되는 건 지우는 거예요. 마이너스 4가 있으면 지우고 마이너스 4가 있으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도 있죠. 마이너스 2 근데 여기는 없고 3 여기 있네요. 지워지고 4도 여기 있습니다. 4도 이렇게 지워지고 하면 남는 게 0과 1 이게 A 차집합 B가 됩니다. B 차집합 A는 거꾸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제 문제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이외의 부분 집합 A가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 같을 때 A의 여집합을 구하시오. 자, A 여집합 A가 있고 A 집합 나머지 요겁니다. 1, 3, 5 이렇게 되고요. 전체 집합 이유는 10 이하의 자연수 부분 집합 A, B, C가 다음과 같을 때 각 집합의 여집합을 구하시오. 자, A가 3, 5, 7, 9일 때 여집합 0 이하의 자연수니까요. 1부터 10 이하의 자연수요. 1, 2, 3, 4에서 10까지입니다. 이하니까 10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A의 여집합을 구해보면 여기서 이것들 제외하고 나머지 쓰면 됩니다. 1, 2, 자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4, 5도 있고 6, 7, 8, 9, 10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홀수들, 짝수들 쭉 쓰면 됩니다. 그리고 B는 2의 배수 2의 배수가 짝수죠. 그 짝수가 아닌 것들 여집합이니까 홀수들 쓰면 됩니다. 1, 3, 5, 7, 9 이렇게 되고요. X바 X는 10의 약수 10의 약수가 1, 2, 5, 10 이렇게 돼요. C의 여집합은 나머지만 쓰면 됩니다. 3, 4
6, 7, 8, 9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 차집합 B를 구하시오. 구해보면 자 여기서 요거를 지웁니다. 5가 있으니까 5 있죠. 5 이렇게 지워버리고 10도 이렇게 지워버리고 15는 없네요. 남는 것만 쓰면 됩니다. 1, 2, 4, 20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도요. A에서 B를 뺍니다. A가 자 없고요. C도 안 보이네요. F도 안 보이고 G도 안 보여요. 지워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자체가 B, D, E 이게 답이 됩니다. 8의 양의 약수 8의 양의 약수가 1, 2, 4, 8 이렇게 되고요. 24의 양의 약수 1, 2, 3, 4, 6, 8, 12, 24 이렇게 돼요. 자, A에서 B를 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것들 빼요. 자, 1도 사라지고 2도 사라지고 여기 4도 이렇게 사라져요. 8도 사라집니다. 빼주면 어차피 A가 다 빼지죠. 그러니까 다 빼지니까 공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이상입니다. 집합의 연산이 성질입니다. 전체 집합 이후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자, A끼리 합집합하면 당연히 A 그렇죠? 교집합해도 A 좀 생각해보면 뭐 당연한 것들입니다. A하고 공집합하고 합집합하면은 A 자, A랑 공집합이랑 교집합하면 겹치는 거 없죠? 공집합이 나옵니다. A와 전체 집합을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 A와 전체 집합을 교집합하면 A 그렇죠? 그리고 A와 A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고요. 나머지가 A 여집합입니다. 이렇게 당연히 두 개 합치면은 전체 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 A하고 A 여집합은 공통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집합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집합의 여집합 공집합이 되고요. 또 공집합의 여집합 아무것도 없는 거에 반대 전체 집합이 됩니다. A 여집합의 여집합 자 A가 있는데 자, 이렇게 전체 집합이 한번 자 여기가 A이고 A 여집합이 이 바깥쪽인데 그거에 또 여집합이 이 바깥쪽에 또 반대 그러면 다시 또 A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A가 됩니다. 이거 여집합의 여집합은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이거 자, A 차집합 B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하고 같아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은 A 차집합 B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A, B라고 할 때. 자, 이 부분하고 요걸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집합이 있을 때 자, A가 이쪽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 B의 여집합을 제가 파란색으로 B가 여기 지금 B예요. 이게 A고. 자, B의 여집합을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둘 다 만족하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요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A 차집합 B는 A교 B의 여집합. 이 차집합이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 또 바꿔보면 또 A에서 교집합을 뺍니다. 자, A에서 이 공통대 분모를 빼도 나오고요. 또 이 합집합에서 이렇게 합집합에서 B를 빼도 이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맨 처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체 집합 이후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세모 B를 A 차집합 B와 합집합 B 차집합 A라고 할 때 자, 요 A 세모 B를 대칭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의미하는 데를 보면 A 차집합 B가 요 부분이고요. B 차집합 A가 요 부분이니까 이거 두 개를 합집합하면 요 부분이 돼요. 지금 색칠하는. 요 부분이 대칭 차집합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 자, 이게 뭐와 같냐면요. 여기 보면 합집합에서 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준 거 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 교집합이 아니라 차집합이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뀝니다. 이 내용입니다. 차집합이 교집합의 여집합.
그래서 이 차집합이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이 뒷부분, 요 뒤에 나올 건데요. 드모르간 법칙, 그래서요, 이 A교 B의 여집합이 이렇게 바뀌어요. A의 여집합, 그다음 여기가 이제 합집합으로 바뀌고, B의 여집합.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대칭 차집합이 보통 이거다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이의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집합을 써 넣으시오. 자, A와 전체 집합을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교집합입니다. 공통인 부분 A하고 전체 집합의 공통은 그냥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공집합하고 합집합.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합집합하면 그냥 이거 그대로 원래 있던 거 그대로 나옵니다. A. 그리고 공집합하고 교집합 해주면 이건 어차피 여기 원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교집합을 해주면은 원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공집합이 됩니다. 공집합과 교집합 해주면 공집합. A와 A 여집합. 자, 그걸 합집합 해주면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A와 A 여집합, 이거는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교집합 해주면 공집합이 됩니다. 전체 집합 이후에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요.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자, B 교집합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같은 교집합끼리 있으면 자, 결합법도 성립하고 교환법도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를 A 앞으로 빼내고요. B하고 B의 여집합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연산을 해도 됩니다. 근데 B하고 B의 여집합은 겹치는 부분이 없죠. 이 부분이 공집합이 되기 때문에 공집합과 A를 교집합해주면 공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자, A 차집합 B 이거의 여집합, 교집합 A 이렇게 돼요. 자, 이거를요. 제가 이 부분을 이게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보통 이거 이제 푸는 방법이요. 연산 법칙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둘 중에 편한 걸로 합니다. 일단 이거 한번 둘 다 한번 해볼게요. 이 차집합이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뀌고 그거의 여집합입니다. 그럼 이거 드모르간 법칙이라고 해요. 드모르간 법칙이 각각의 여집합이 되면서 이 가운데가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만 써보면 A의 여집합 되고, 자, 이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그냥 B가 돼요. 그러면 이 가운데 부분이 합집합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되고, 그거와 교집합 A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이게 자, 분배 법칙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A의 여집합과 자, 교집합 A 이렇게 되고요. 가운데는 이것 따라서 합집합이 되고 B, 교 A 이렇게 됩니다. 근데 A와 A 여집합은 공통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교집합해주면 공집합이 되고요. 공집합과 A를 합집합해주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A교 B 이렇게 됩니다. 이번엔 이거를요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A, B고요. 자, A 차집합 B 이렇게 있을 때 A 차집합 B는 여기고요. 자, 이거의 여집합이니까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다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것과 지금 색칠한 부분하고 A하고 교집합이 요 A하고 공통된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죠. 최종 부분이 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A교 B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자, 이것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교집합의 여집합이 보이죠. 자, 이거를 순서를 좀 바꿔서 이쪽 교집합의 B의 여집합 이렇게 한번 바꿔 써볼까요? 여기 익숙하니까. 그래서 교집합의 여집합이면 이게 차집합으로 바뀝니다. A와 B에서 차집합 B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이 자, 이렇게 있을 때 A 합집합 B에서 자, 이게 합집합에서 B를 뺀 겁니다. 이 부분을 지우개로 지우면 이렇게 지우면 자, 이렇게 해볼게요. 지우개 지우면 남는 부분이 이 부분이 남죠. 여기 A 차집합 B 이렇게 됩니다. 27번 보면은 이 안쪽을 먼저 이쪽 부분을 간단히 해볼게요. 자, C 합집합이고 A 교집합 C입니다.
근데 이거 그래프나 뭐 밴드 연산해도 되는데 그냥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C가 있고 합집합입니다. 근데 여기는 C가 있고 뭔가하고 교집합이죠. 자, 이걸 교집합을 해주면 얘는 C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나와요. 작거나 같은 부분이 나오는데 그거하고 C하고 다시 합집합하면은 결국은 이게 C가 됩니다. 이게 C. 그래서 얘는 C가 되고 C의 여집합에 교집합 B. 자, 뭐 이렇게 써도 되고 간단히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교집합의 여집합이면 차집합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B를 앞에 써야 돼요. B 차집합 C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이후의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교집합 B가 B일 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교집합을 했는데 B가 나왔다. 공통인 부분을 찾았는데 공통인 부분이 B더라. 자, B가 이렇게 A에 속하는 상태,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서 결국 이게 뭐냐면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러면 이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같은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거와 같은 뜻들이 자, 여러 개 있어요. 보기를 좀 보면은 자, A 합집합 B. 그러면 자 여기서 볼게요. A하고 B하고 합집합하면 A가 되겠죠? A 맞습니다. 맞고요. 자 지금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지금 일단 옳은지 틀린지만 표시하겠습니다. A 차집합 B. 자 A에서 자 B를 빼요. 빼도 이쪽에 남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공집합은 아닙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 A의 여집합, 교집합 B. 요거는 의미가 교집합의 여집합이 이 차집합으로 바뀌어 이 부분을 빼는 겁니다. B 차집합 A. 자, B에서 A를 빼면 자, B에서 A를 빼면은 다 지워지죠. 다 지워지니까 공집합이 됩니다. 공집합이 돼서 맞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자, A가 B가 아니라 B가 A의 부분집합입니다. 틀렸고요.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자, 이럴 때는 둘 다 각각 다시 한번 여집합씩 해주면 자, 여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B가 되고요. 또 A 여집합의 여집합은 A가 되고 이 부분이 바뀝니다. 반대로 이렇게.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근데 틀렸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니까 답은 니은, 리을, 미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5번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전체 집합 이후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 여기 어떻게 되냐면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각각의 여집합이 되고 이 가운데 부호가 바뀝니다. 이렇게 교집합으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A교 B의 여집합인 경우는 각각의 여집합이 되면서 이 부분이 또 바뀌어서 합집합으로 바뀝니다. 이거를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드모르간의 법칙을요. 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볼게요. A 합 B의 여집합. 자, A 합 B가 이 부분이고요. 이거의 여집합이니까 나머지 반대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집합이 이렇게입니다. 자, 이거 잘 보시고, 자, 여기 좌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보겠습니다. 자, A의 여집합이, 자, A의 여집합이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은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이거 두 개를 교집합합니다. 교집합.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보면 공통으로 색칠되는 부분. 이 바깥쪽이 지금 공통으로 색칠됐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공통이 아니고, 이 가운데 부분도 공통이 아니고, 자, 여기도 공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통으로 색칠된 부분은 이 바깥쪽 부분, 이쪽 부분이 돼요. 이렇게. 근데 아까 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A교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자, A교 B 이 부분이고요. 이거의 여집합은 나머지 이 부분. 그 다음에 이것도 해보면 A 여집합, 이거는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을 하면은 한 개라도 색칠된 부분도 색칠합니다. 이 부분도 지금 여기 색칠됐기 때문에 색칠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가운데만 지금 둘 다 하얀색이기 때문에 가운데만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얘하고 보면은 똑같죠? 똑같으니까 이것도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집합 A, B, C에 대하여 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거를 각각 구해가지고 합집합 해도 되고요. 여기 보니까 분배 법칙을 이용해도 되겠네요. 분배 법칙을 해보면 C 교집합이니까 C 교집합 이렇게 있고 이제 A와 B의 합집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걸로 해보면 자, A와 B의 합집합 해주면 A는 있고요. C가 있고 여기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C만 추가하면 되겠네요. 여기 합집합이 됩니다. 자, 이거하고 C하고의 교집합이에요. 자, 이거하고 교집합. B는 안 보이네요. C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E도 여기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C와 E, C, E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집합 이후에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이것이 성립함을 보이는 과정이다. 가다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A 합집합, B 교집합, C 여집합. 자, 여기 보니까 드모르간 법칙 써서 이 부분을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여집합이 돼요. A의 여집합, B에도 여집합 되면서 이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을 보면은 자, 여기에 있는데 가로만 여기 있던 가로가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거는 이제 결합 법칙이 되겠습니다. 결합 법칙. 그 다음에 자, 여기를 보면 이 부분이 자, 계산된 거네요. 나머지는 똑같이 왔으니까 자, A와 A 여집합을 합집합하면 이건 전체 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전체 집합이 되고 또 전체 집합과 어떤 거든지 간에 합집합해주면 전체 집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전체 집합 이후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하여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NA 더하기 NB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 개수를 뺍니다. 자, 이거 보면요. 이거 볼까요? 여기서 보면 우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데 자,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가 NA죠. NB는 이쪽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겹치는 부분 가운데는 두 번을 세게 돼요. 두 번 세게 되기 때문에 한 번은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집합이기 때문에 이 교집합을 한 번 빼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의 A 합 B 합 C.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개짜리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있을 때 자, NA, NB, NC. 자, A, B, C라고 할 때 이렇게 A, B, C.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겹치는 부분이 생겨요. 제가 자, 이쪽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 부분. 이거는 A 할 때도 세고 B 할 때 여기 지금 A, B, C입니다. 자, B 할 때도 세서 두 번 세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을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A교 B를 빼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다 빼주고 그럼 이 가운데 부분 세 개 다 겹치는 부분은 자, 이거 할 때 자, 한 번 셌어요. 근데 여기도 교집합에도 다 이게 포함된다. 이 부분은. 이거 빼기 이렇게 한 번씩 다 빼줬어요. 그러면은 다 빼줬잖아요. 다시 한 번 더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요. 전체 집합에서 당연히 A 원소 개수 뺀 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 A 차집합 B 자, 이쪽 부분이죠. 이렇게 이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A에서 A 개수에서 이 교집합을 뺀 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는 이 합집합 전체에서 이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 거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 유한집합 A, B에 대하여 합집합 A 합 B 원소의 개수를 구하기 위하여 집합 A 원소의 개수와 집합 B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두 번 더해지므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 번 빼줘야 한다. 맨 처음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그림이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이건 서로 소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그냥 A와 B의 원소의 개수 더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A 차집합 B의 원소 개수가 NA 빼기 NB가 아닌 거 이걸 주의하자. 좀 생각해 보면은 당연하죠. 이쪽 부분의 개수입니다. 이게 A에서 B 개수를 빼면 안 됩니다. A에서 이 교집합 부분만 빼내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 A에서 이 교집합 부분 이렇게 빼야 됩니다. 이렇게 빼거나 또는 전체 합집합에서 B를 빼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를 의미하는지 여기를 알고 있으면 좀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이후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벤다이어그램을 이제 그려놓고 푸는 게 좋습니다. A, B고요. 이렇게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이 10개. 자, 원수가 전체가 이렇게 10개고요. A가 6개. 자, A가 여기 합쳐서 6개입니다. 이렇게 6개 합쳐서. 그다음에 B가 5개고. 자, 합집합이 8개예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합집합. 그래서 우리가 자, NA A 합 B가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NA 더하기 MB에서 A교 B를 빼면 되죠. 이렇게도 기억하시고 이거 넘겨보면은 이 합집합과 교집합을 더한 게 A와 B 더한 거와 같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A와 B 지금 더하면은 11이잖아요. 이 값이 합집합이 지금 8입니다. 8과 교집합. 교집합이 3이 된다. 이 교집합 부분이 3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 부분은 6에서 3 빼면 3이 되고요. 이쪽 부분은 5에서 3 빼면 2. 이렇게 각각의 부분을 이렇게 구해내면 다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B집합의 여집합 원수에게서 B가 5개예요. 그럼 여집합이면 나머지는 전체 10개에서 5개 빼면 5개가 되겠죠. 5가 되고요. 교집합의 원수에게서 여기 3입니다. 그 다음에 A 차집합 B 이 부분이죠. 3. 그 다음에 이건 드모르간 법칙 쓰면 A 합 B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돼요. 이 합집합의 전체 바깥쪽 이게 합집합이 약간 8개였으니까 바깥쪽엔 2개 이렇게 됩니다. 35번 전체 집합 이후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하여 자, 이럴 때 얘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가 A 합 B 합 C 이 공식이 있어요. 공식에 바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써보면 A 아래쪽에 좀 쓸게요. A 합 B 합 C가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 여기에서 교집합 N의 A교 B 빼주고요. A교 C도 빼주고 그 다음에 B교 C 이렇게 빼줍니다. 빼주고 나서 더하기 N, A교, B교, C 이렇게 됩니다. 대입을 해보면 합집합이 29라고 했고 29는 자, A, B, C 이것들이죠. 이것들 다 더하면은 여기 30에 20이니까 50 이렇게 이거 다 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개씩 교집합은 다 빼줘요. 이것들은 다 뺍니다. 그래서 빼기 이것도 한번 더 해볼게요. 더하면은 16에 26 그리고 교집합 자, 이거 x라고 해보면 x를 더합니다. 이거 구하면 돼요. 이거 50에서 26 빼면은 24. 24로 넘겨서 이렇게 빼보면은 5가 되겠네요. 5. 그래서 x는 5니까 답은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0명의 학생 중에서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이 23명. 이것도 이렇게 전체가 40명의 학생이 있고요. 자,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 음악입니다. 음악 이렇게 있고 또 보니까 미술도 있네요.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이 23명 이렇게 되고요.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이 15명 이렇게 됩니다. 음악과 미술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은 학생은 12명. 둘 다 좋아하지 않는 게 바깥쪽이죠. 바깥쪽이 12명. 그럼 이 합집합을 구할 수 있어요. 이 전체에서 이 바깥을 빼주면 합집합은 28이 됩니다. 28. 그리고 아까 이 합집합, 교집합 더한 거하고 AB 더한 게 같죠. 자, AB를 더해보면은 23과 15 더하면 38. 그럼 38에서 이 28 빼보면 10이죠. 이 교집합이 10이 돼요. 10. 그럼 나머지 부분은 23에서 10 빼면은 13. 그 다음에 15에서 10 빼면은 5. 이렇게 돼요. 이렇게 지울게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음악과 미술 둘 다 좋아하는 학생이 교집합이죠. 10명. 음악만 좋아하는 학생 13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